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97년도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신델이라는 어떤 농촌 마을을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철저히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그 황망이라는 분의 그 생애와 그분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주제, 현대에 각박하고 그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황만근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데 황만근 씨의 생애를 해학적 문체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또 선한 주인공 황만근 씨와 이와 대조적인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을 대조함으로써 이에 타산적인 현대인의 삶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서문학에 게재된 작품이고 1997년도 IMF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농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현대인에 대한 풍자와 암울한 농촌 현실을 고발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또 이 작품은 민 씨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민 씨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황만근 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고요. 오늘날 냉혹한 현대인의 삶에 그 결핍되고 부족한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가진 인물임을 말해줍니다. 황만근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민 씨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황만근 씨는 마을 사람들이 아주 하기 싫어하는 고되고 힘든 일을 갖다 스스로 도맡아 하는 인물로서 마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약간 바보 같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 사람들이 아주 쉽게 판단합니다. 아주 사람 얕보는데요. 황만근 씨는 신대 1, 2에서 신대 3리까지 띠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천곡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싼 만근산, 일만 만자 뿌리 근자인데 만근산에서 그 이름을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만근산의 이름을 따서 아마 부모님이 이름 지으신 것 같아요. 황만근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집에서 살고 있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그 우직하고 성실하고 아주 낙천적이고 배려심이 강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진짜 바보는 우리가 황만근 씨 같이 바보처럼 보이는 황만근 씨가 바보가 아니라 그 황만근과 대조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에 가깝다고 이렇게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을 대조함으로써 그 작품과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황만근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는데요. 그 군청 앞에서 열리는 농가의 빚 있죠. 농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 여기 책에 나오는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데요. 이 작품은 1986년도에 문학사상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던 성석재,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이 지금 60쯤 되신 것 같아요. 성석재라는 분이 또 현대인의 병폐를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우리 삶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말하고 또 요즘에 탈식민주의와 다문화주의에서 말하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APPIH, 에피아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에피아 혹은 어파이어 발음하기도 하는데 에피아라는 분이 세계 시민주의라는 이 하나의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의 육성을 통해서 관용과 배려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관용과 배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자발적인 삶과 자발적 봉사가 자신의 행복,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우리 겪고 있는 삭막한 삶의 풍경,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옛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웃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래서 이웃과 옆에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서로가 서로를 낯선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라 그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그 남녀 간의, 그 다음에 그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다르지만 그 너와 나가 하나가 돼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것도 비판하면서 상대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시민의 그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하고 우리가 품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이 작품이 제시하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 앞으로 AI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어쩌면 AI와 더불어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실직하게 되는데요. 미래의 사회가 그렇게 암담하진 않다. 우리의 사랑과 관용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혐오를 넘고 배제를 넘고 경쟁을 넘어서 관용과 배려와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은 미래도 그렇게 밝은 사회가 될 것 같다,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 보시면요, 성석재는 이 작가가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입담을 펼치는 아주 이야기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실제 아주 재미난 입담꾼 같습니다. 그래서 황만군이 나중에 실종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황만군의 민씨가 황만군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 착한 황만군이 어디에 갔을까 이렇게 민씨만이 걱정하고 마을 사람들은 황만군의 실종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황만군이 실종됐을 때 그걸 돌아가셨는데 황만군이 경운기 타고 가시다가 사라졌습니다. 황만군 씨가 실종됐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씨만이 황만군을 찾게 되는데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황만군 씨가. 유복자로 태어난 황만군 씨는 말투도 어눌하고요. 또 행동도 좀 느리고요. 그런 까닭에 마을 사람들로 약간의 경멸과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성석재 작가가 드러내고 있는데요. 결국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기쁨과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통찰력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농촌 소설이고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농촌을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신델이란 마을을 공간으로 하고 있는 향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향토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석재는 61년생이고요. 문학동네에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발표하면서 시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소설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뛰어난 언어 감각, 그리고 감각의 소유자 정평이 나와 있는데 그는 익살스러운 문장으로 해학적인 인물을 창조하여 오늘날 우리 소설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작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IMF 이후에 경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 한국 전체가 IMF 위기를 맞았는데 특별한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소설은 문학적 성취도가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을 때 작가가 성석재는 사회 취약계층인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촌 사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리에 사는 가난한 농부 황만근은 조금 모자라게 태어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분이에요. 심성은 정말 착한 분이고요. 모자라게 태어났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이 싫어하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염습하기도 하고 산역 혹은 가축 도살 같은 마을의 온갖 구전 일을 도맡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어수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만근이 어느 날 사라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청에서 말씀드린 농가 부채 탕감 초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가 열려있던 날에 버스나 트럭 승용차를 타고 간 사람들과 달리 그는 이장님의 지시를 따라서 경운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요, 100리나 되는 먼 길을 달려 그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대회는 이미 끝난 상태였고 돌아오는 길에 악천후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황만근은 없어지고 일주일 만에 이분은 유골로 돌아옵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들의 비웃음과 모멸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 자신의 일을 묵묵히 다하며 이웃을 돌보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황만근 이분의 행적은요, 자신의 진정성을 유일하게 알아보는 외지인 민씨 말씀드린 거 민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작가 성석재는요 황만근의 일생을 민씨가 쓴 묘비봉, 죽음 묘비 이렇게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묘비병을 통해 담아내고 있고, 그분의 삶의 가치와 그것으로 황만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그 경위와 그의 인간 됨됨이, 그리고 삶의 우리의 하나의 본받아야 할 롤 모델로서 그의 진면목을 밝혀나갑니다. 이 소설이 독특한 점은요, 전통적인 산문인 전양식을 현대 소설에 접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자라는 인물로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취급하는 이 주인공이죠. 황만근의 일대기를 통해서 각종 부채로 얼룩진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과 메말라가는 인정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 있죠. 모든 가치보다도 인간의 생명보다도 앞서 지금 현대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인간남에 대한 성찰을 다시금 하게 만드는 데서 이 소설에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간단하지만 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삶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실제 물질 만능주의에서 자유로운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평생 적게도 볼 수 있는데 평생 몇 억을 저축하기 위해서 혹은 아파트 하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분은 10억이 목표다, 어떤 분은 20억이 목표다. 그래서 10억을 벌기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가는 인생이 많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굉장히 안타까워 했는데 결국에 집을 마련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집을 마련하고 우리가 써보지도 못하는 어떤 물질만 추구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모니즘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상이 됐고요. 물질이 인간의 가치, 옛날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에서 상부구조, 인간의 생명과 사상과 가치보다도 하부구조, 물질이죠. 물질, 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 인간의 가치와 생명과 우리의 정신세계를 결정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이론과 어떻게 보면은 현대 물질 만능주의는 좀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자본주의 시대 때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만 추구하기 때문에 옛날에 1989년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이제 붕괴됐는데, 그때부터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유럽에서 팽배했고, 지금 북한과 중국이죠. 중국과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우선주의,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역사에 좀 사라졌지만 또 사회주의가 그 추구하는 가치도 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어떤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게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그 공산주의 그 이론에서 말하는 하부 구조, 물질이 인간보다 인간의 생명과 인격보다 더 중요하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그런 이론은 맞는 것 같지만 절대 맞는 이론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 멋있다고 그러는데 멋있는 이론이 아니고요. 인간의 생명보다도 물질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 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씨가 나오는데요. 민씨는 그 도시 외지인입니다. 도시 생활하다가 귀농을 했는데 황씨 집성촌 이 신대리에 와서 마을 사람들과 달리 그 황만근을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인물로 이렇게 묘사하고 그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황만근의 삶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요. 황만근은 그 읍내에 가서 이런 내용이 납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요.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토끼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동화적인 요소 같기도 하고 해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커다란 토끼를 만나는데 토끼와 이렇게 싸움합니다. 토끼와 싸움 끝에 황만근이 그 세 가지 소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굉장히 재밌고 해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황만근이 없어졌습니다. 맨 위에. 그 다음에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온 황만근 씨는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역에 됐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반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에 돌아왔고 그 시각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황만근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황만근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을 회관 앞에 그 모인 사람들은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망그인지 방그인지,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 이런 거죠. 그래서 망그인지 방그인지 그 바보 자식인데 자석 발음했습니다.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유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오히려 지금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 짜증내는 분위기고요. 20발이나 되는, 20말입니다. 20발이 경상도 방언이죠.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기는 게 중요한가? 지금 사람이 안 돌아왔는데 지금 소를 곡장하고 있습니다. 바보 자식 하나가 어디에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약간 그 불만에 찬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드는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이죠. 빌축자입니다. 비는 거 축하한 때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황재석 씨가 말하는 거죠.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만,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만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기양 그냥 이유 없이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황만근 우리 동네 사람 아니가, 방그이 아니다. 만근입니다. 만그이가 어케서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간 적이 없는데 말이다. 근데 갑자기 황만근이 사라지니까 황재석 씨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왕지하에서 집사 역할을 하는 황동수라는 인물입니다. 황동수라는 인물이 다시 우스갯처럼 말을 이어갑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의 아들입니다.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습니다. 맨 밑에입니다. 어제 골기 대회 한다고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 누굽니까? 골기 대회 하는 동안에 황만근 씨를 본 사람은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은 명예 황씨들이죠. 황씨 집성촌이니까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우리 마을에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기 100명이 되려나 말라 한데 반근이죠. 만근이는 돼지고기 반만근에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함께 하니까 다음 이장이 말합니다. 맨 밑에 이장님이 말합니다.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씨는 이장이 골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젯밤에 내일 골기대회 한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밑에서 셋째 줄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본 것이죠. 지금 민씨와 황만근의 인감됨됨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농민 보고 맨 밑에 농민 골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민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습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를 꼭 거기 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황만근 씨가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꼭 보내야 합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맨 밑에 이장이 말합니다.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탐감 촉구 전국 농민 청골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유독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읍에 가보니까 장날이더라고. 보나마을에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리길을 경운기입니다. 사투리 방어성자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말을 주고받는 꼴이 되었습니다. 공을 주고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좋은 것도 아니고 고장난 경우도 하나의 사건의 복선이 될 수 있는데요.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갔습니까?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그래서 농민 골기대회는 자동차가 아니라 경운기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나뿐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황만근 씨가 또 자발적으로 간 것도 사실이지만 이장이 너 마을 도표에서 황만근 씨가 경운기를 타고 농민 골기 대회 우리 마을 대표로 참가해라고 권유를 하게 되고요. 이 권유를 그 황만근 씨는 100년 되는 그 먼 길을 갖다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민 씨와 술을 마시면서 또 나중에 술 마시는 민 씨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마을 이장의 마을 이장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토끼를 만나는 설정은요, 굉장히 설화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어느 날 군대 가는 영장이 나오자 황만근 씨가 신체 검사를 받아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토끼를 만난다는 하나의 설화적인 요소고요. 토끼를 만난 설정은 성석재 작가의 특유한 역설과 아이러니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 씨가 잠든 사이에 황만근 씨가 경운기를 몰고 군청으로 떠나고
대회는 끝났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대회는 끝났지만 황만그 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90년대 IMF 위기를 맞은 농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기적인 농민들과 대대적으로 이기적인 농민들을 대신해서 그 마을 사람들 이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초원 걸기 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그 작가가 드러낸 풍자와 비판일 수도 있고 아무런 농촌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 굉장히 먼 길인데 자동차면 뭐 금방 갔다 오지만 경운기를 달려서 그 장소인 군청에 갔지만 그 대회는 끝나고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운기를 몰고 돌아오는 어두운 밤길에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 줄거리가 있었고요. 그 향토적인 구수한 방언과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인물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그 해악성, 그다고 말씀드린 이기적인 마을 사람과 대조적인 황만근 씨의 그 선하고 착한 그 대조 성품은요. 이게 타산적인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견하도록 이렇게 작가가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다시 오늘은 그 교재를 좀 더 봐서 약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